네, 안녕하세요. 8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식 공부 시간으로 초보 주린이를 위한 차트 분석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차트를 분석해서 결론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제 차트를 보지만은 어떤 자신만의 기준이 없다면 그걸 직관적으로 해석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정도의 판단은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 정보나 타인에 의존하는 것보다 자신만의 이론을 세워 나가는 것이 먼 미래까지 내다봤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셀프 차트 분석 시 포인트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장이 좋을 때는 차트를 무시하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아무리 차트 분석을 잘해도 거기서 뽑아낼 게 별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 상황이 좋을 때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캔들보다 선행하는 보조 지표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 분석하면은 일단 보조 지표부터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보조 지표보다는 캔들 차트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백 가지 보조 지표의 원재료는 주가와 거래 대금이 찍히는 캔들 차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캔들 차트가 없으면 보조 지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 지표의 수치가 수학 공식에서 나온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 자체보다는 직관적인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역배열에서는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역배열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를 해봐야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배열이라는 거는 대세 하락이라는 답이 나와 있는 차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배열로 돌아설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선은 시장 전체 참여자의 총 평균 보유 기간인 한 달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본전선이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생명선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앞으로 어떤 주식이 오를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를 주식을 우리가 셀프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총 5가지 정도고요. 하나씩 보시면 1번 완전 정배열 일방형 상승,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배열상 일반 계단형,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프쇼 초입에서의 계단형, 네 번째 돌파 갭 상승, 다섯 번째가 낙주매매인데요.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완전 정배열 일방형 상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평선이 완전 정배열이 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보면은 쭉 오르기만 하는 일방적으로 오르는 그런 차트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차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해보자면 공부 잘하는 엄친아 같은 전교 1등 같은 차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보유자의 속을 썩이지 않고 아무 사고도 안 치고 그냥 일방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아무 때나 사도 되고 별 신경을 안 써도 알아서 잘 갑니다. 그래서 뭐 차트 분석이 따로 필요가 없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상대적으로는 늦게 오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일 상승률은 매우 낮다. 1% 내외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폭발적인 상승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좀 아쉬운 점이 있죠. 그래서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차트입니다. 엔비디아 차트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팔란티어의 차트죠. 일방적으로 오르고 있죠. 그다음에 요거는 AMD의 차트. 최근에 아주 기세가 좋죠. 그다음에 요것도 역시 브로드컴의 차트인데요. 일방적으로 상승만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암페놀이라는 차트고요. 요거 이제 뭐 추천주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아주 조금씩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배열상 일반 계단형 차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사를 준비하는 발사대 위에 로켓 같은 그런 모양이다라는 건데요. 차트 모양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건 이제 조비 차트거든요. 조비 에비에이션 차트인데 정배열상에서 일반적인 계단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계단형 차트가 하나 여기 나와 있죠. 캔들 패턴이. 그래서 그 다음에 올랐고 여기서도 이제 계단형 캔들 패턴이 나왔고 이 세 개, 하나, 둘, 세 개,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 다음도 사실 계단형이죠. 이렇게 계단형이 연속적으로 나오다가 이렇게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연속 상승을 예고하는 캔들인 계단형 패턴. 요런 계단형 패턴이 나오면은 상승이 이어진다, 지속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패턴이 나온 이후에 며칠간의 폭등이 나온다. 그래서 장점이랄 것 같으면 이제 클라이막스를 예고하는 캔들로서 대시세의 큰 부분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인제 여기까지 상승을 했다고 볼 때 가장 큰 부분을 상승하는 가장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은 여기죠. 그래서 이 직전에 어떤 캔들이 나왔는지를 분석했을 때 이 계단형 패턴이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거죠. 고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점은 인제 뭐 거의 없다. 거의 없지만은 새가슴일 경우에 매매자가 새가슴일 경우에 프리 시즌에 나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본 경기가 여기서부터 본 시즌이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시범 경기하는 프리 시즌에 겁을 먹고 약간 익절을 하고 그냥 나가는 그런 경우도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경합 캔들이 늘어질 경우에 못 견디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건데요. 요건 이제 로켓랩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경합 캔들이 좀 늘어져 있죠. 그래서 계단형 캔들이 나온 다음에 쪼끔 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3-4일 쉬고서 이렇게 폭등을 했는데요. 이 경합 캔들이 늘어지는 요것도 인제 하나의 캔들로 보면 하나의 계단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캔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비 에비에이션이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심보틱이라는 차트예요. 그래서 정배열로 상승하는 와중에 요런 계단형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급격한 상승이 지속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로켓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단형, 계단형 요렇게 연속으로 나오면 폭등이 나온다라는 것이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오프쇼어 초입에서의 계단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제가 영상 올려드릴 때 오프쇼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해변에서 바다로 나간다라는 뜻이고 이평선 밑에서 캔들이 이렇게 기고 있다가 모든 이평선을 뚫고 나가는 그 초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눌림목하고도 약간 많은 부분에 의미가 좀 중첩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합집합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인제 이런 캔들 같은 경우에는 다크호스처럼 뒤에서 빠르게 치고 나오는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그림을 하나 보시면요. 이건 이제 애플 차트인데요. 이게 전형적인 이제 오프쇼 차트거든요. 그 이평선에 눌려 가지고 캔들이 힘을 못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평선을 뚫는 순간에 그때서부터는 인제 본격적인 상승을 준비한다. 추세가 전환된다. 요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프쇼 초입에서 이렇게 계단형 캔들이 나올 때 뭔가 의미 있는 상승이 지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조정과 횡보를 거친 후에 권토 중래 형태의 강력한 캔들 돌파가 나온다라는 거죠. 여태까지 이제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이를 갈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캔들이 모든 이평선을 뚫고 나올 때의 힘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쪼끔씩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이렇게 팍 하고 튀어 오르는 거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기세의 어떤 강도에 따라서 향후 지속 그 상승의 지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캔들의 어떤 장점은 어 시세를 최대한 길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제 추세가 전환이 되고 상승 초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외부 이슈와 만날 경우에 그야말로 역대급 시세가 나올 때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지병이 있는 종목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인제 인텔 같은 거예요. 그래서 펀더멘털적으로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된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지병이 있는 종목은 좀 돌파가 나오다가도 다시 또 되돌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부정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은 오프쇼에서 이제 돌파가 나오더라도 짧게 먹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코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다든지 고런 인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짧게 먹고 나와야 되는 고런 차트였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인제 애플의 차트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비트마인이라는 차트인데요. 어 여기 보시면은 이평선들을 다 뚫고 나오는 모습이 있는데 거기서 계단형 캔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포인트가 떠 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뒤로 한 3 일간 또 상승이 나와 줬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오픈도어라는 역시 급등주였죠. 그래서 모든 이평선을 뚫고 나오는 요 순간에 계단이 보인다라는 거죠. 계단형 캔들이 찍혔고요. 그 이후로도 뭐 엄청나게 상승을 해 줬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돌파 갭상승이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유를 해 보자면 핵폭발 이후에 강력한 충격파가 영향을 주는 그런 차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프레임이 붕괴되는 고런 차트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차트죠. 요건 이제 MP 머티리얼스인데요. 엄청난 갭상승이 나왔죠. 거의 60% 가까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제 대박형 캔들이 나오고 다시 또 상승을 하고요. 그래서 꼬리를 달고서 인제 음봉이 나오고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핵폭발이 일어나고서 강력한 충격파가 지속이 되는 그런 모양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어마어마한 갭상승 이후에 너무 높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죠. 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높밖으로 연속 상승 밀어올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닌 주가 레벨의 업그레이드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밴드 자체가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시점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이라면은 이제 강력한 외부 이슈로 말미암아 주가의 레벨이나 체질이 바뀌는 대전환의 요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파 매매의 어떤 전형적인 예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회사가 엄청난 변신을 해 버렸기 때문에 수급이 붙으면은 아무도 못 말린다라는 거죠. 그냥 쭉쭉 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차트가 상방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파괴됐다는 얘기는 이제 규칙성이 이전의 규칙성이 붕괴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지성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와서 과매수 상태로 지속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는 역으로 급락의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보통 다시 저가 매수가 붙는다라는 거죠. 급락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고점에 급하게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타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차트로 아까 말씀드렸던 MP 머티리얼스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핫했던 레딧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갭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또 나온 거거든요. 2차 갭상승이 더 크게 나와 버렸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떨어질 기미가 아예 안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음봉이 딱 하나 나왔거든요. 양봉이 10개 나올 동안 음봉이 하나 나왔다. 그리고 전고점 역사적 신고가를 또 돌파해 버렸다. 그래서 현재 그 나스닥에서 레딧보다 지금 강한 종목을 찾기가 힘들어요.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요 차트는 이제 나비타스죠. 그래서 여기도 엄청나게 뭐 200% 정도 상승을 해 줬죠. 갭상승을 해 주고 나서 음봉이 나왔지만 별 의미가 없죠. 여기서 다시 잡아 가지고 여기서 또 인제 거의 2배 가까이 올려 버리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제 이건 레드캣 홀딩스인데요. 요건 이제 외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베센트 국방장관인가요? 그 사람이 드론에 대해서 엄청난 호의적인 얘기를 했죠. 그 이후로 인제 5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뭐 2배 가까이 튀겨 버렸는데 역시 인제 '돌파 갭상승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갭을 띄운 이후에는 가격과 상관없이 올라 버린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낙주 매매인데요. 낙주 매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적 이슈나 외부 모멘텀으로 단기적인 과매도 상태에 돌입한 종목을 이삭처럼 이렇게 줍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 단가를 비정상적으로 낮춤으로써 수익의 폭을 확실하게 늘리는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펀더멘털이 나름 괜찮은 종목일 경우에 의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요. 요거는 유명한 낙주 매매 성공의 차트입니다. 바로 세일즈포스인데요. 아마 작년이었을 거예요. 작년 여름 정도 됐을 텐데 280 까지 가던 주식이 210 까지 떨어져 버렸죠. 한 20-30% 떨어졌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인제 오르기 시작하더니 367 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고점을 뭐 넘어서 엄청나게 높이 올라갔었죠. 물론 지금은 이제 200 대로 다시 회귀를 하긴 했지만 그리고 최근의 사례로는 이제 힘스애너스가 있죠. 힘스애너스도 이제 노보노디스크 이슈로 인해서 낙주가 발생을 했죠. 역시 이제 30% 가까이 하락을 했지만은 쭉쭉쭉쭉 단기적으로 한 달 만에 올려버리더니 이렇게 정고점을 싹 다 돌파를 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다시 또 낙주가 나오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낙주의 기준이 좀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내려왔는지 아니면은 더 기다려야 하는지 요거를 인제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눈치를 보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기다려 봐야지 하다가 그냥 올라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조급하게 덥석 잡다가 지하실로 납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실제 낙주 매매를 성공했지만 몇 달이 지나서 낙주 시점으로 회귀한 주식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즈포스도 그렇고 힘스애너스도 그렇고 상승에는 성공을 했죠. 하지만은 다시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건 어떤 얘기냐면은 낙주 이후에 많이 올라온 주식을 따라 붙으면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도 잡으려면 여기서 요 언저리에서 잡아야지 여기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힘스애너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인제 고점에서 돌파를 했는데 이렇게 음봉에 윗꼬리를 달게 되면은 일단은 물러서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보자면 사후 분석이 아닌 직전 징후 포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오른 주식보다는 인제 시세가 시작되는 주식을 찾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루 이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은 예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캔들 패턴 이런 차트 패턴이 나오면은 오른다고 배웠는데 '왜 안 오르지?'라는 그런 조급증을 버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트 분석은 단선적인 인과관계가 아닌 철저한 확률론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는 B다식에 어떤 공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매매를 기록하고 분석해보는 습관을 가지면서 이런 확률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수 이상인 분들께서는 차트 안에 들어있는 스토리 라인을 본인 스스로에게 설명해 보는 그런 연습을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 주린이를 위한 차트 분석 기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